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입니다. 오늘도 설기현 감독, 김재성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AFF, 이스트 아시아 풋볼 페더레이션. 페더레이션? 발음이 어때서 그래? 페더레이션. 난 처음에 내가 확실히 영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단어 나와가지고 페더레이션 아니야? 그거 뭐라고 그러지? 페더레이션 아니에요? 페더레이션. EA. 아니 그 런던 출신이면서 그 정통 브리티시 그 런던 그 악센트 그 다 어디 가고 그냥 그 젊은 그 이상한 그 약간 요게 약간 그 강원도 내면 쪽에 약간 악센트가 들어있어. 페더레이션.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자, 명단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저는 수비 부분에서 김태현 선수가 들어온 거는 이 선수 최근에 좋은 모습들 보이고 또 팀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실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름들 많이 거론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뽑힌 것 같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우리 영표 형이 그 강성윤 선수를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무조건 뽑힐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역시 이번 동아시안컵 대표팀 명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윤. 자, 나는 강상윤. 그리고 뽑힌다 안 뽑힌다. 나 뭐 감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뽑혀 안 뽑혀. 동아시아 돼 안 돼. 그리고 뽑힌다 안 뽑힌다. 강상윤 안 된다? 이번에는? 나는 대기를 응원할게요. 감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니, 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틀려왔는데 그때 근데 설경 감독은 이번에는 좀 약간 안 뽑힐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역시 그냥 그 현역 그 감독이 갖고 있는 그 감독만의 감각이 있나 보다. 감독으로서 보는 관점은 좀 있죠. 그래서 내가 형이 말할 때 내가 신뢰가 안 가는데 좀 이렇게 좀 난 이제 감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감독만의 시선을 모르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냐. 그때 자신만만하게 그냥 무조건 100% 된다고 무조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자, 오늘은 K리그 20라운드 아주 승점이 고픈 상태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강원과 대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줄 평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정답지를 잃어버린 대구. 너무 독한가요?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 밤새요 지금. 지금 눈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인가 잠못 자고. 마치 누가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아니야. 요즘에 지난주부터 맞아요. 예사롭지 않아. 너무 좋은데 정답지를 잃어버린 대구. 저는 만약 설기현이었더라면 그 얘기는 만약 설경 감독이 대구에 갔다면 네.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팀을 만들었을까? 그럼 뭐 여기 분석 끝났네. 자, 그 대구를 만약 딱 갔다. 이 팀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은 경기 설경도 보니까 답이 아니, 없다. 어제 경기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어제 경기 보니까 어제 경기를 보니까 좀 힘들겠더라고요. 어제 경기 보니까 어땠어? 솔직히 좀 대구 경기 보면서 와, 좀 힘들었어요?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대구가 정말 엄청난 위기다. 이게 경기 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분위기 어떤 좀 전환도 되게 어떤 팀의 활력이 되는데 완전히 꺾이면서 진짜 이 감독으로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이 진짜 심각하게 올 것 같아요. 경기 자체는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일방적이었습니다. 하위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 승점 경기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를 하게 됐을 때 진 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와 이거 올 시즌 그냥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선수들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코칭 스텝이 게임 플랜을 잘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실행력, 이행력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좋은 경기력과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경기장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4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했던 강원은 승점 3점을 가져간 것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승점 3점이 선수들 특히 이제 강원팀 전체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아주 장점들을 발견하셨나요? 강원이 결국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전역한 선수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영입한 뭐 모재현 그다음에 김건희 선수 이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또 혹은 어시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재현 선수의 활약도 되게 좋았잖아요. 모재현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에서 어떠한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잘 받아내요.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지금도 카유를 끌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미드필드까지도 이 모재현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 가다 보면 결국 그쪽에 이제 수비수들이 몰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활용한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재현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있을 때 볼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뺏기질 않아요. 항상 동료에게 연결한다는 뭐 측면이 됐든 아니면 안쪽에 있는 지금도 살짝 안쪽을 보고 안쪽에다 돌려놓고 또 들어가면서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면서 계속해서 공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면들.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어떤 위치가 가장 유리한 위치인지를 알고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는 어디에다가 볼을 연결시키면 좀 더 확률이 높은지를 알고서 플레이를 하니까 굉장히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공격으로 이어지는 뭐 크로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경호 감독이 되게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들어갔을 때 자꾸 잘려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역습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선수들이 부담스러워 못 집어넣거든. 맞아. 근데 이날 경기 보면은 지금도 여러 장면에서도 다 연결이 되고 또 저 플레이를 모재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경호 감독이 이제 뭔가 좀 전술을 좀 더 공격적인 전술에서 좀 디테일 있게 갈 수 있는 옵션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또 모재현 선수는 경남에서 설경 감독이 함께 발굴한 선수가 또 모재현 선수 아닌가요? 제가 발굴했죠. 되게 또 좋아. 발굴했죠 할 때 항상 이거 다 좋은데 제가 좋은 얘기 할 때 약간 이게 뒤쪽으로 쫙 오면서 옷을 한 번씩 이렇게 여미는 이유는 또 특별히 딴 게 있나요? 좀 부끄럽기도 해요. 아, 네. 아니 약간 이거를 뒤로 싹 티내고 싶은데 네.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저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만 얘기하니까. 네, 그렇죠. 사실이죠. 네. 이제 언젠간 다시 이제 K리그에 복귀를 할 텐데 복귀하면 모재현 영입한다? 모재현 선수 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클럽을 내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를 하고 그래 또 갑자기. 맞아. 슬픈 얘기. 지금 음악 좀 깔아주실래요? 슬픈 거. 좀 약간 좀 잔잔한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눈물 왈칵 쏟아질 만한 거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좀 하나. 아니 그러면 이 타이밍에 모재현 선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는 건 어때요? 내가 네. K리그 감독 언젠가 갈 텐데 부르면 오겠니? 저는 또 선수들한테 그런 또 구애는 잘 안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형이 있을 때 그것도 아니, 경남에서 그렇지.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모재현 그렇지. 선수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더라고요. 형하고. 모재현 선수가 예. 경남에 있을 때. 경남에 있을 네. 때. 그래? 21시즌하고 22시즌, 23시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득점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도 10개 이상씩 하고. 네. 물론 모재현 선수가 앞으로 훨씬 더 큰 네, 선수가 되고 그쵸. 많은 기록을 갖겠지만 지금까지 축구 인생에서 보면 네. 이 모재현은 설경 선수와 축구했을 때가 프라임 타임이네. 인생의 가장 전성기네. 아직까지는. 자,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 들어온 선수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의 어떤 조합과 호흡이 상당히 지금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정말 이 정경호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들 지역에서 서민우 선수는 김동완 선수가 혼자서 그 미들 지역에서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비의 역할을 굉장히 좀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번 시즌. 근데 딱 서민우 선수 들어오니까 뭔가 그 역할에 대해서 분배가 된 듯한 느낌이었고 기존에 있었던 이상원 선수도 이제부터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던 경기이고 왜냐면 그 주변에 볼 소유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도 이제 경기장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볼을 끊어낸 이후에 선수를 이제 계속해서 원터치, 투터치 패스를 통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측면에 김대훈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김대훈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크로스. 물론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런 심플한 플레이도 강원의 공격에 좀 더 활력소를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경기를 보니까 공격에 힘이 받으니까 수비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은 사사이 수비를 하면서 미들 블록에서 진을 치고 때로는 압박, 때로는 기다리고 하면서 상대를 그 앞에 있는 투 포워드부터
그다음 이제 윙포워드까지 이 네 명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병수 감독의 그 특유의 빌드업 축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약간 어설픈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강원이 이제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좀 이렇게 승리에 가져오는 플레이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모재현 42번 선수가 이제 압박을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측면을 막을 건지 안쪽을 막을 건지 확실하게 계획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측면에 이제 수비수가 한 명 있으니까 측면을 막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를 끊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 다음 장면도 똑같이 압박을 나가는 상황인데 이때는 안쪽에 있으니까 이쪽 안쪽을 막아주고 측면은 어차피 1대1로 묻어 나오니까 측면을 내어줘 버리는 진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방에서 볼을 뺏는 횟수도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비 조직이라는 것이 압박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선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어디에 공간이 있고 어디로 주면 위험하고 이런 어떤 상대의 방향까지 다 계산된 상태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효과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비 조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대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김명수 감독 부임 후 이 네 번째 경기였어요. 김명수 감독님이 되게 잘하고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선수들의 포지션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경기장 안에서 상대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상당히 많은 공간을 가져가면서 이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어떤 전술은 일단은 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보시면 지금 김주공 선수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포켓 지역으로 가긴 가요.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돌아서서 상대 센터백과 마주서서 거기서 1대1 돌파를 통해서 뭐 득점을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공격수로서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측면에 이제 패스를 놓다 보니까 또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1대1 상황에서 이제 고립되고 또 뒤쪽으로 패스가 나가면서 확률적으로 득점하기 어려운 그런 플레이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제 미드필드 이진용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는 미들 지역에는 대구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쪽에 이제 어떤 선수가 그러면 저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볼을 받아줬을 때 또 상대가 그쪽으로 압박이 왔을 때 이제 측면이 열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진용 선수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뒤쪽에 지금 빌드업을 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 미드필드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계속 없었다라는 게 좀 공격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라운드 지난 상황에서 실점이 35개입니다. 경기당 실점률이 1.75골. 그럼 거의 2골씩을 지금 실점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승점 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할 때는 3백으로 5살 수비를 하긴 했지만 수비의 숫자만 많았지 이런 준비를 했고 난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뺏겼을 때 우리가 이 공수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격에서 수비를 바뀌었을 때 바로 또 재차 압박을 뺐는데 저렇게 어설프게 그냥 가서 내가 열렸을 때 굉장히 위험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선수들이 안 보여요. 수비가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지금 세트피스에서도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대구로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이 부임하고 4경기에서 7실점을 이제 했죠. 거기에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4실점을 했는데 수비를 잘 하다가 결국은 그냥 세트피스에서 이제 하나 먹어버리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놓치는 어떤 실수를 하면은 이거는 절대 팀을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기를 못 나간다, 못 내보낸다 다음 경기 이런 어떤 우리가 선수한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개선을 어떻게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트 피스에서 이렇게 실점하면은 뭐 답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패스 미스 이후의 실점 상황을 보더라도 볼을 탈취하고 여기서 이제 볼이 패스가 연결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패스 미스가 나오다 보니 또 이창민 선수가 전방에 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연결시킨 다음에 이제 실점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도 20라운드에서도 여기서 카이오 선수가 요 패스 미스 하나에 이제 상대가 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측면에서의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에 의한 이제 실점을 또 하고 만 상황인 거죠. 지금 화면 안에 지금 7명의 선수가 보이고 상대는
4명의 선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 가운데는 지금 3대 이상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4명이 전혀 수비하고 아무 개연성 없는 그 죽은 공간에 지금 4명이 있다 보니까 네. 7명의 선수로 가운데에 있는 이 3명의 선수를 막지 못하는 이런 수비 조직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쉽게 보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백3에서 백4로 바뀌어서 투 센터밖에 없는데 카이오 선수가 지금 보면은 크로상인데 약간 백3 선수 위치처럼 저기 있어요.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저 김건희 선수를 마크를 해서 미드필드에 있는 라마 선수하고 저기 이제 김종우 선수인가요? 내려가서 저 색깔볼 떨어지는 존을 지키면서 저게 이제 수비를 보호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프리헤더가 사실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실점 장면인데요. 센터백이 일단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지금 정우재 선수가 따라가는 모전 선수 따라가는 풀백이고 카이오 선수 아예 나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수비 조직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거죠. 골도 골인데 저 반대쪽에는 2명이 또 완전히 풀이고 네. 이 말이 안 되는 수비 조직이 지금 딱 서 있으니까 더 선수들이 서로 모르는 선수들이 오늘 처음 만나서 경기를 뛰는 듯한 그런 수비 조직이거든요. K리그 1에서 나오는 실점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충격적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맨날 말로는 독하게 분석한다 그러는데 말하는 거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내가 좀 더 독하게 좀. 저 같았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아. 골 때려도 이렇게 축구하면 가만 안 두거든 내가. 우리가 좀 약간 말이 센데 우리 말보다 저 경기력의 수비 조직이 우리보다 더 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대구가 사실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구같이 대팍에서 진짜 매 시즌 매진되는 팀이 2부 리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 그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장 분위기가 1부 리그 그러니까 대구 같은 이런 클럽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구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감독을 바꾼 이후에도 여전히 대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올 시즌 경기당 승점이 0.65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꼴찌 팀이 경기당 승점을 계산했을 때 가장 최저의 승점이거든요. 자, 대구에게 해답이 있을까요? 요번 이제 3주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때 정말 팀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소방수로 오셨으니까 이 팀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또한 이 감독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축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저도 선수들이 이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실행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해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세징야가 어쨌든 이 팀의 핵심이고 또 뭐 작년에 부상이 있지만 얼마 뒤에 이제 분명히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세징야가 있고 없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팀이 지금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징야가 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저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세징야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저는 세징야가 와도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감독님은 또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면 팀을 살릴 수 있다라는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감독이니까 꼭 반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잔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엔 더욱더 집요한 분석으로 집요한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